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데. 네, 저는 지금 대전에서 트레이너 생활을 하고 있는 33살 문지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 시합장 당일날 그랑프리를 하셨을 때 뭐 대회 관계자분들과 저지분들도 영어로 호명을 할 정도로 국내 분인지 모르고 네네. 국내에서 거의 처음 보는 그런 느낌의 몸이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뭐 몽골 분이나 중국 분이실 줄 알아서 클래식 피지크에서도 프로카드를 다 외국에서 가져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보디빌딩은 언제부터 시작하셨고 어떤 대회들을 뛰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14년도에 미스터 대전이라고 이제 대보협 대회를 시작을 해서 19년도까지 대보협만 뛰다가 19년도에 대전 그랑프리를 하고 그 뒤로 이제 뭔가 뭘 해야 될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서 뭔가 이제 다른 대회 방향으로 진출을 하고 싶어서 처음 나가게 된 게 PCA를 작년에 한번 뛰고 이번 연도에는 어떻게 IFBB 쪽 대회를 뛰게 돼서 운 좋게 프로카드를 따게 돼서 그럼 이번이 첫 번째 IFBB NPC 대회였다는 것입니까? 그쵸. 와. 그럼 그 이전에는 PCA 대회에서 PCA 프로카드를 한 번의 대회만으로 프로카드를 그쵸. 획득하셨던 네. 거고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대보협 대회를 뛰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2014년부터 뛰셨지만 2014년, 15년 그리고 2019년까지도 사설 대회들이 있었거든요. 그쵸. 예, 대한보디빌딩 협회의 대회들을 뛰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그때 당시 이제 주변 분들이 이제 대보협보다는 사설을 뛰라고 얘기를 많이 하긴 하셨는데 예.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이제 내가 지금 뛰고 있는 이 대회에서 종합 우승도 못했는데 이제 다른 대회를 나간다는 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미스터 대전. 네. 그래서 이제 대전 대회만 계속 뛰게 된 거긴 한데 그것도 이제 운 좋게 어떻게 5년이란 시간이 걸리셨네요. 그쵸. 어떻게 보면은 그 건담 포스 김건우 선수도 부산을 그쵸,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던 것과 비슷한 확실히 대한보디빌딩 협회에서 이제 오랜 기간 활동을 하시고 세상 밖으로 나와서 사설 무대를 뛰신 분들의 성적은 말도 안 될 정도로 데뷔전이라고 이지만 말도 안 될 정도로 가파른 곡선으로 상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클래식 피지크 종목을 선택하셨는데 그 이전에도 클래식 피지크 종목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을까요? 제가 이제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 이제 아무래도 다른 종목이 없고 이제 보디빌딩만 있을 때니까 뭔가 이제 보디빌딩 말고 이제 다른 종목으로 가는 것 자체가 뭔가 약간 도망가는 느낌이어서 보디빌딩만 항상 뛰긴 했었는데 제가 이번 시즌에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좀 많이 있어서 이제 그 형이 이제 저한테 작년에 이제 대회 끝나고 뭐 이제 같이 밥 먹으면서 이제 PCA 이후에 그쵸 이제 클래식 피지크 뛰는 거를 한번 너무 보고 싶다고 했어서 이제 이번 연도에는 종목을 이렇게 옮겨서 클래식 피지크를 나가게 됐는데 어떻게 조금 성적이 좋게 나와서 그 이전에도 클래식 피지크 시합들을 조금 보시고 관심 있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인기가 조금 많아지니까 예. 제가 이제 전에부터 들었던 이 체형에 대한 것들도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조금 있긴 있었는데 사실은 그 형 때문에 나간 게 좀 크긴 크죠. 네. 형님께서 권유를 해주셨던 그런 클래식 피지크 종목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시합 첫 무대 IFBB 프로리그 첫 무대 클래식 피지크인데 포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백큐 포즈라든지 물론 체형이 주는 몫이 엄청나게 크셨지만은 포징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 몸을 너무나 잘 표현하셔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있으셨는지. 제가 이제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 이제 대보협을 뛰면 아무래도 이제 보디빌딩을 나가다 보니까 이제 체급을 올려야 된다는 그런 중압감이 좀 있어갖고 이제 한 100kg에서 20kg 이상씩 항상 빼면서 시합을 뛰었었는데 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엔 거의 굶다시피 운동을 하는 편이라 나중에 이제 굶게 되면 이제 배가 등에 붙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누워있으면 이게 알아서 이렇게 쭉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때부터 그냥 할 게 없으니까 그냥 한 번씩 꾹꾹 눌러서 이제 잡았던 건데 그게 조금 백균 포즈가? 네,
편하게 지금은 나오게 돼서 허리가 더 가늘어 보이면서 극대화되는 그런 모습이 정확히 백균 포즈가 안 어울리는 선수들도 있지만은 저는 이렇게 여기까지 잘 어울리는 선수는 처음 뵀던 것 같습니다. 클래식 피지크라는 종목은 프로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의 키를 재고 그 키 그렇죠. 안에서의 제한 체중이 있을 겁니다. 이번 시합 무대에서 숏으로 출전, 네네. A 그룹으로 출전을 하셨는데 키가 어느 정도셨고 몸무게가 어느 정도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키가 166이라 체중 제한이 77kg인데 예.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안 좋은 일을 계속 얘기를 해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그것 때문에 이제 대회 준비를 하다 말다 해서 이제 한 달 남겨놓고 거의 이제 굶다시피 운동만 해서 억지로 이제 한 3주 동안 한 8kg 정도를 뺐는데 이제 뭐 제 생각으로는 이제 로딩 하면서 수분 조절하면 얼추 맞겠구나 해서 이제 했는데 당일날 2, 3kg가 오버돼서 와, 체중 어떻게 맞추셨습니까? 그 얘기도. 2일을 단수를 하고 예. 그날 새벽에 사우나를 가서 3시간 동안 3kg를 빼고 계측을 통과하고 뛴 대회라 계측이 당일 아니셨습니까? 제 기억에 당일인데. 그러면은 로딩이라든지 이런 그쵸 이제 충분한 로딩을 시간이- 해놓고 사우나로 이제 어떻게 보면 로딩이 다시 안 된 상태로 그냥 나가서 운 좋게 따게 된 거라 아, 그렇다면은 보디빌딩을 하셨을 때는 체중이 몇 킬로그램 나가셨습니까? 거의 지금 제가 알기로는 프로전 나가게 되면 플러스 5kg 정도니까 네네, 맞습니다. 예. 82kg 정도니까 거의 한 80에서 81 정도로 떴으니까 아, 보디빌딩 때도 그럼 보디빌딩 때보다 거의 4kg 중 감량을 하고 더 그쵸. 아마추어 클래식 피지크전을 치르신 거네요. 와,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을 상상이 안 될 정도로 힘든 여정입니다. 이제 프로가 되셨기 때문에 제한 체중이 81에서 2kg까지 늘어나셔서 원래 보디빌딩을 하셨던 그때 그 체중으로 이제 나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지난 보디빌딩 PCA 시합을 예로 들겠습니다. PCA 시합 때 몸과 이번 클래식 피지크 아마추어전을 준비하면서의 몸을 본인이 스스로 대조해 보았을 때 보디빌딩 때의 몸을 좀 더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이제 작년에 PCA를 나갔을 때는 뭐 햄스트링 수술도 있었고 예. 한 6개월 가량을 이제 운동을 쉬다가 이제 급하게 준비한 대회라 이번 연도가 몸이 가장 좋긴 했어요. 아, 그 PCA 프로를 첫 사설 대회에서 PCA 프로가 되셨는데 그때 햄스트링 부상을 안고 시합을 준비하셨습니까? 이제 다친 상태로 한 건 아니고 수술을 끝내고 나서 바로 이제 시합 준비를 해서 아, 이제 근육 상태가 조금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준비한 거라 운동하는 데에도 좀 제한 사항이 많으셨고 노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체형 자체라든지 그리고 이제 보디빌딩 시합 이력을 보았을 때도 정말 주목받기로 다짐하자마자 주목을 한순간에 받는 그런 엄청난 스팟라이트를 받고 있는 선수가 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굉장히 궁금한데 이제 프로가 되셨기 때문에 뭐 어떤 프로쇼를 뛰고 싶은지 뭐 이런 계획들도 궁금합니다. 이제 대보연만 뛰다 보니까 제가 이쪽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내용이 없어서 예. 일단 내용들을 한번 다 알아보긴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솔직히 국내 대회보다는 세계 대회 쪽으로 나가서 조금 견문을 넓히고 싶은 경향이 좀 있어서 국내에 있으면 너무 안에서만 저희들끼리 하는 거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고 싶긴 한데 일단 상황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이것도 제가 좀 따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해외 보디빌딩 미디어들하고도 좀 잘 지내면서 제가 이제 선수들의 사진을 이제 업로드하고 프로카드를 획득한 분이나 프로쇼 우승을 하신 분들을 올리면은 보통은 이제 제가 그분들께 부탁을 해서 태그를 하거나 해서 그분들의 페이지에 올라가는데 제가 이번에 올렸을 때는 아마추어전이었기 때문에 따로 그분들을 태그하거나 부탁하지 않았는데 먼저 제 문지현 선수의 사진을 퍼가면서 코멘트도 달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몸이었고 거기 댓글도 굉장히 많이 달렸습니다. 해외 보디빌딩 팬들의 댓글도 해외 무대에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감이 좀 부푸는 것 같습니다. 문지현 선수의 시합 몸을 보았을 때 가는 허리와 엑스테이퍼, 뭐 컨디셔닝, 하체, 어깨 프레임 모든 것들이 완벽했지만 시합을 승패를 결정짓는 요소의 가장 큰 포징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바로 백더블 바이셉스였고 특히 클래식 피지크에서는 레스프레드 포즈 없이 4가지 포즈, 백더블 바이셉스를 포즈한 4가지 포즈였기 때문에 그 4번 포즈에서 많은 분들이 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등 근육 운동을 함에 있어서 본인이 주요 포인트로 잡는 부분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너무나 궁금해 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요즘에는 운동 스타일들이 많이 바뀌어져 있긴 한데 네. 기본적인 거를 일단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도 있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등이 좀 좋아지게 된 계기가 그 이제 저 처음에 운동을 시작했을 때 그 형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매일 등 운동을 할 때 턱걸이를 200회씩 시키고 항상 운동을 했었어서 그래서 그때 등이 좀 많이 자리가 잡히고 신경 발달이 좀 많이 돼서 그때 이후로 조금 발달이 많이 된 것 같긴 해요. 아, 이게 뭔가 좀 간단한 팁이면서도 아무나 소화하기 힘든 그런 팁이 아닐까, 이런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보디빌딩 팬분들께 너무나 큰 관심을 이제 한 몸에 받고 있는데 그 보디빌딩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드렸으면 좋겠고 시합 날부터 항상 저한테 이제 DM이라든지 연락을 많이 주셔서 이제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제 나중에 저희들이 어떻게 뭐 대전 분들이라든지 뭐 시합장에서라든지 만나게 되면 그냥 동네 형 동생처럼 그냥 편하게 인사해 주시고 사진도 같이 찍고 그냥 같이 조금 밝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좀 삭막한 피트니스 업계에서 인상도 너무 좋으신 것 같습니다. 문지원 선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IFBB 프로 문지원 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